네, 김정환 기자. 더 벨이라든가, 김정환 기자가 출입하는 중견기업들, 대기업들. 네. 요즘 조금,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죠?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예, 불안감이 크니까. 네. 아무래도 상당히 좀, 죽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죽상? 그렇죠. 예. 울상? 죽상. 죽상. 울상을 너무 죽상으로? 예. 네. 뭐 씹은 표정이다, 이렇게. 그쵸, 예. 네. 자, 우리 김정환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좀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삼성그룹의 해외 M&A전을 좀 짚어봐 드리려고 소식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미 알려진 얘기지만 최근 삼성이 미국의 석유 및 가스 탐사 기업인 그러니까요. 패럴렐 페트롤리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죠. 그래서 삼성이 자원 분야의 M&A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 그래도 좀 보기 드문 사례인데 이번 피인수 기업인 패럴렐 페트롤리엄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M&A 시장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삼성물산을 통해서 JP모간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지난 7월 초부터 이 거래를 극비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당초 이 매물을 소개받은 삼성물산은 인수검토 초기에 상당히 미온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그룹 최고 경영진의 의지가 상당히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 유가도 급등세로 돌아서면서 이번 딜에 대한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이 지금 3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네요. 참 불안한데. 자, 상당히 생소한 기업이에요. 패럴렐 페트롤리엄. 패럴렐 페트롤리엄. 이름이 좀 어렵죠. 네. 패럴렐 페트롤리엄. 네. 자, 어떤 기업인지 좀 많이 좀 기사가 됐으니까 간략하게 간략하게 기사가 나지 않은 좀 이면의 얘기를 중심으로 어떤 기업인지 좀 텍사스 주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서 오일 및 천연가스 생산 광고를 인수 및 탐사하는 기업입니다. 네. 지난 2008년 기준으로 7,180억 세제곱피트 천연가스를 확보했고 2억 1,2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 곳이기도 한데요. 설립 후 한때는 호시절을 상당히 구가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난 2006년에만 해도 2,615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2007년부터 적자를 계속했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7년 전후로 이제 원유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또 투자 활동 부분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무적 어려움이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쪽에 이제 인수가 됐는데 2009년 11월에 인수가 됐는데 이때부터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죠. 2년 동안 구조조정을 하고 생산량을 늘리고 매출을 늘리면서 현재는 상당히 좋아진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상당히 좋아진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네. 좀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렸더니,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은 준비된 질문을 건너뛰는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아서 하십시오. 네, 농담이고요. 자, 그런데 인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매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엑시트할 시점이 됐다고 보는 거겠죠.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은데. 아폴로 매니지먼트 7호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에 인수를 했는데 11월 나스닥에 상장돼 있던 주식 100%를 공개 매수 방식으로 1억 3,200만 달러에 사들였는데요. 사버렸군요. 이후 순부채 매입한 것을 고려하면 매몰 비용이 한 4억 8,300만 달러 정도 그 정도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수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11월부터 매각을 계획했다고 하는데 경영권을 노리고 들어왔다기보다는 아폴로 자체가 매물 차익을 노리는 업체였다는 점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은 엑시트할 때가 됐다. 그렇게 평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이 그동안 이제 해외 자원 개발을 한다 하다가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수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어떤 시너지가 좀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인수 대금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좀 들 걸로 이렇게 보이세요? 당장 보면 패럴렐 페트롤리엄이 손쉽게 텍사스주, 그러니까 유상유전 광고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삼성물산이 텍사스주 광고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운영 노하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텍사스 서부 퍼미안 베이즌에서 유전 사업을 하고 있고 북부 포트워스 베이즌과 남부 걸프 코스트, 뉴멕시코 등에서 천연가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물산이 당장 뭐 2015년까지 3천억 달러 정도를 해외 자원 개발에서 수익을 거둬들이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업체가 아닌가. 그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수대금은 대략 어느 정도로 좀? 인수대금은 지금 대략적으로 네. 그러니까 1조 원 안팎의 가격을 지금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삼성물산 1조 원 정도를 내라? 예.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삼성이 그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락, 네. 그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인수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낮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제 유가도 연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삼성 측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인수가는 낮추면서 그만큼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휘발유 경유보다 LPG, 천연가스가 더 그렇죠. 청정 에너지다 해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페럴 페트롤리엄. 천연가스 쪽이 강하다 이거죠. 90% 정도가 천연가스 매출이 나오는 얘기합니다. 자, 삼성물산은 이제 얘기를 잠깐 마지막으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1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아니죠. 28분까지니까 좀 남았네요. 자, 삼성물산이 좀 더 길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네. 진짜 착각을 했네요. 자, 이 해외 그 자원기업을 인수한다 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또 제가 알기로 직접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다 할 변변한 유전이라든가 통광 없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는 좀 성과를 내자. 기류가 번했다. 워낙 이건희 회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좀 지금 지시를 하신 모양입니다. 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자, 삼성물산의 어떤 성장성과 이 해외 그 자원개발, 어떻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장환 기자는. 삼성물산이 우선 기본적으로 상사랑 건설 분야에 좀 치중돼 있었죠. 근데 지난해부터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랑 함께 아타카마 연못에서 리튬 생산에 나섰었고, 앞서서 8월에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니켈 광산 지분 3%를 인수하고 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데요.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이건희 회장 업무 복귀랑 좀 연관이 깊어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자원개발 관련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상당히 삼성에서 지금 강한 상황이죠. 신수종 사업 먹거리를 발굴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인수합병에도 관심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페트롤리움 인수전 참여가. 그리고 또 삼성물산 경영의 오너가 3세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부진, 에버랜드 및 호텔신라 사장도 물산의 고문 자격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너가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삼성물산의 이제 의사결정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수전에서 의사결정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무래도 3세 경영 체제로 가다 보면 이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삼성은 건설하고 상사였는데 여기에 이제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삼각 편대로 가겠다. 그렇죠. 삼성물산이면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의 범지주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그룹에서는 중요한 회사이기도 한데 자, 인수가 그러면 아까 1조 원 정도인데 지금 그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또 석유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가스 가격도 하락하고 있어서 가격은 좀 유동적이고 인수 시기 대략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인수 시기가 근데 실제적으로 딜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그쪽에서 아무래도 1조 원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인수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별 협상자로 들어갔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전해지질 않고 있거든요. 뭔가 다리 같이 파트너랑 같이. 그래서 개별 협상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데서 공개 입찰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당장 삼성물산 측 사람의 관계자들의 얘기로는 딜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 정도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오래 걸릴 것이다.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노키아와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원표 무선사업부 삼성전자 부사장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 하셨네요. 참 애플한테 워낙 많이 뒤졌었는데 잘 1위 하길 빌겠습니다. 자, 김장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